소가 된 잠꾸러기. 먼 옛날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잠꾸러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잠자기를 좋아하는지 자다가 일어나 밥 먹기도 귀찮아할 정도였습니다. 앉아서도 자고 서서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밖에 나가 노는 것도 싫어하고 집안일은 거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자기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한참 늘어지게 자고 난 잠꾸러기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그냥 밖을 내다보다가 길 옆 은행나무 아래에 소와 함께 앉아있는 소장수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장난이 하고 싶어진 잠꾸러기는 천천히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는 눈을 감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꾸러기는 이놈의 소야, 너는 참 좋겠다. 시원한 데 앉아서 자면서 무엇을 먹으니 말이야. 나도 한번 소가 되어보았으면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장수는 얘야, 그렇게 소가 되고 싶으냐? 정말로 내가 소가 되고 싶으면 내가 너를 소로 만들어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잠꾸러기는 소장수가 자기를 놀리는 줄로 알고 거짓말 말아요. 어떻게 사람이 소가 될 수가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이다. 나는 너를 소로 만들 수 있어. 하는 소장수의 말에 잠꾸러기는 정말 저를 소로 만들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소장수는 물론이지, 아주 쉬운 일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소로 만들어 주세요. 잠꾸러기가 부탁을 했습니다. 너 후회하지 않겠니?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어서 소로 만들어 주세요. 잠꾸러기는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얘야, 이 소가죽을 뒤집어 쓰거라. 소장수가 시키는 대로 잠꾸러기는 소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자 소장수는 잠꾸러기의 머리 위에 쇳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장수는 자기 소를 몰듯 가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소가 된 건가? 이상한데? 난 그대로 있는데? 하면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또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엉덩이를 찰싹하고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랴, 이놈의 소야 일어나.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은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야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수수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채찍을 들고 계셨습니다. 잠꾸러기는 아버지, 저예요 하고 말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소리가 소 울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가 오늘은 왜 이러지? 어서 일어나! 하고는 고삐를 잡아 끌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등에 쟁기를 얹고는 밭으로
끌고 가려 하였습니다. 잠꾸러기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저를 몰라요? 하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소가 일하기 싫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소가 왜 이리 말을 안 들어? 하고는 고삐를 잡아당기며 채찍으로 사정없이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잠꾸러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매만 더 맞을 뿐이었습니다. 그 날부터 소로 변한 잠꾸러기는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가서는 저녁 늦게 지칠 대로 지쳐 들어오곤 했습니다.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날라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바싹바싹 야이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는 소로 변한 잠꾸러기를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놈의 소가 먹지도 않으니 병이 낫는걸? 죽기 전에 팔아버려야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팔면 제 값이야 받겠지요? 하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이래서 소로 변한 잠꾸러기는 소장수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소로 변한 잠꾸러기를 산 소장수는 집에서보다 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소로 변한 잠꾸러기는 더욱 야유었습니다. 소장수는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야유었지? 이걸 누가 사려고 하겠나? 차라리 도살장에나 갖다 팔아버려야겠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소로 변한 잠꾸러기는 도살장으로 팔려갔습니다. 도살장에서 소 잡는 사람이 무서운 도끼를 치켜들고 소로 변한 잠꾸러기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소로 변한 잠꾸러기는 으악! 나 죽는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또 꿈을 꾸었구나. 매일 잠만 자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 놀기라도 해라. 마구 흔들어 깨운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잠에서 깬 잠꾸러기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모두 꿈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아주 혼났어. 하고는 어머니, 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소는 바깥에 은행나무에 메어 놓았다. 소에게 풀이라도 먹이고 오려무나. 어머니는 잠꾸러기가 소를 찾는 것이 기특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잠꾸러기는 소를 보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소야, 나는 내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 효성스러운 호랑이. 옛날 어느 시골에 능청스럽고 끼가 많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여느 날처럼 지게를 메고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산속이 하도 조용하여 목청을 돋구어 한 가락 뽑았습니다. 에헤, 사람이 생길 때는 별로 구별이 없었건만 매일 요놈의 신세는 무슨 놈의 신세인고
날만 새면 지게와 갈퀴를 둘러매고 삼산 꼭대기 이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나무꾼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서 커다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나무꾼은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혀먹히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능청스럽고 깨가 많은 나무꾼은 지게를 진 채 넙죽 엎드려 호랑이한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 형님, 인제 만나 뵙게 되었군요. 그동안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고 눈물겨운 목소리로 사냥꾼은 호랑이의 발이라도 꼭 잡을 듯이 반가워했습니다. 놀란 쪽은 호랑이였습니다. 사람이 호랑이인 자기를 보고 다짜고짜 형님이라고 하니 호랑이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형님이라니? 이놈이 형님은 무슨 형님이냐? 원 세상에 사람이 호랑이를 보고 형님이라니. 아무튼 며칠 굶은 판에 잘 만났다. 하고 호랑이는 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소리쳤으나 나무꾼은 시치미를 떼고 저희 늙으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찍이 저희 형님이 계셨는데 산속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따금 어머니 꿈속에 형님이 나타났는데 호랑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우는 것을 보았다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나무하러 갈 때마다 혹 호랑이를 산속에서 만나거든 형님이라 부르고 집안 소식을 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님을 만나 뵈오니 반갑고 형님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핏줄은 속일 수가 없군요. 나무꾼은 눈물까지 글썽글썽 해가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멍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랑이 꼬리는 축 늘어졌습니다. 나무꾼이 자기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거기다가 눈물까지 흘려가며 술술 막히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나무꾼이 말이 진실같이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긴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며 또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자기는 이 나무꾼이 말대로 그의 형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눈길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얘야, 그럼 어머니께서는 집에 아직 살아 계시냐? 나무꾼은 귀가 번쩍 뜨여 한 발짝 다가서며 더욱 슬픈 목소리로 예,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형님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날마다 지내십니다. 자, 형님, 이렇게 산속에서만 고생스럽게 지내실 것이 아니라 이 길로 어머님을 만나러 갑시다. 호랑이는 조용히 도리질을 하면서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단숨에 달려가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이렇게 호랑이 모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를 배울 수가 있겠니?
이것도 팔자이니 할 수 없다. 내가 가서 어머니를 뵙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에 멧돼지 한 마리씩을 한 달에 2번 잡아다 드릴 테니 그리 알고 돌아가서 내 목까지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해라. 어느새 호랑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나무꾼은 기다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무꾼은 하마터면 호랑이에게 목숨을 빼앗길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달부터의 일입니다. 1년 내내 초하룻날과 보름날 밤에는 호랑이가 말한 대로 나무꾼집 뒤편 울타리 밑에는 돼지가 한 마리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멧돼지를 울타리 밑에 놓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일이 신기하고 궁금도 하여 전에 호랑이하고 만났던 숲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새끼 호랑이 3마리가 서로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는데 새끼 호랑이들은 모두 꼬리에 배 헝겊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꼬리에 배 헝겊이 하도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들은 꼬리에 단 것이 뭐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람들처럼 이런 것을 달았지. 사람들처럼. 예, 그래요. 우리 할머니는 호랑이가 아니고 사람이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아버지가 한 달에 2번씩 멧돼지를 잡아다 할머님의 집에 갖다 드렸는걸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서는 우리 아버지는 굴 속에 들어놓은 채 아무것도 안 먹고 어머니를 부르다 그만 돌아가셨답니다. 하고 새끼 호랑이들은 배헝갑이 달린 꼬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